안녕하십니까. 유럽 중심의 학문체제 비판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한 정재영입니다. 논문의 주제에서 언급한 블랙 아테나는 검은 대륙 아프리카 여신, 특히 이집트 지혜의 여신을 의미합니다. 고대 그리스 문화는 그 원천이 고대 이집트에 있고 서양에서 18세기, 19세기에 형성된 유럽 중심의 서구 우월주의를 비판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프리카 중심주의 용어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발표 시간은 시간 관계상 이집트 수학사 논쟁과 2015 중고등학교 교과서 수학사 기술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추계시대는 칼 야스퍼스가 정의한 용어로서 추계시대를 학문의 출발점으로 정의하여 고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아프리카의 문화를 부정하는 이론적 근거로 사용하고 북서유럽의 영광을 구현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주제는 블랙 아테나 반론에서 언급된 수학적 논쟁의 중심에 있는 7개의 연구 주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사 논쟁의 배경과 정점으로는 고대 이집트로부터 고대 그리스로의 수학문화 전이를 인정한 고대 모델과 인종 및 식민 제국주의 이론적 기반이 된 아리안 모델에 대해서 버널과 팔터의 철학적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연구자는 현재의 수학사 기준의 반론과 명백히 존재하는 고전기 역사 서술을 중심으로 2015 수학사 교육과정 하에서 출간된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기술하는 수학사를 검토하고 보다 긍정적인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의 개념과 기호 사용은 인도라는 사실이 지배적이지만 기원전 250년경 인도의 돌기둥과 둥글베개 숫자들의 흔적 속에서 실제로는 영의 기호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기원전 1700년경 고대 이집트 한 왕가의 여행에서 한 달의 수입과 지출을 횡으로 적어 이들의 합이 일치할 때 영의 교호를 사용했던 사실이 파피루스가 아닌 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교과서의 대부분이 영의 출처를 인도로 소개하고 있으나 이집트에서는 이미 영의 개념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교과서 기술에 고대 이집트의 영의 사용이 언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원의 넓이와 원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집트의 수학의 근본 개념의 하나인 곡면 모양의 도형을 직선 또는 평면으로 둘러싸인 도형으로 변화시키는 사각형화입니다. 파피루스 50번의 경우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지름의 길이의 9분의 1만큼 뺀 후 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넓이를 원으로 하였고, 실제로 여기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파피루스 안에, 이 원 안에 이 기호는 우리 숫자 9를 의미하는데 지름이 9라는 뜻입니다. 우리 현대 수학에서 말하는 3대 작동 불능 문제 중에 하나인 원의 사각형화에 대해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원의 정사각형화를 통해서 구했는데 원의 지름이 9이기 때문에 지름의 9분의 1을 제외하게 되면 8이 될 텐데 8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로 해서 정사각형 넓이를 계산하면 64가 됩니다. 이때 원주율은 3.16이 되고 이 3.16이 되는 이유는 원의 넓이 되는 공식에서 파이 r 제곱을 적용하게 되면 파이 곱하기 반지름에 해당되는 2분의 9의 제곱을 했을 때 그 값이 64가 된다는 등식을 이용하게 되면 파이 값은 3.16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좀 특별한 경우로서 제일 우측에 있는 이 파피루스 경우는 다른 파피루스 도형하고는 조금 다른 것을 나타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원으로 볼 거냐 아니면 팔각형으로 볼 거냐 하는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팔각형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팔각형으로 보게 되면 원에 근사시키는 방법인데 이것은 이미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했던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르키메데스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교육을 받고 활동한 수학자로서 그가 원주율에 대한 논문을 쓸 때 그 논문에 이집트인들이 사용한 방법이나 근사값 3.16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학자 디옵은 그의 학자적 양심에 대한 지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원전 200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은 원둘레 길이 계산에서 원주율을 3과 8분의 1로 사용했고, 점토판 MS3051의 기록에서는 원주율을 3으로 사용한 점, 또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7장 23절과 역대기하 4장 2절에도 원주율을 3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원주율하고 관련돼서 대부분의 교과서가 아르키메데스의 측정법을 비판적 관점 없이 기술하고 있으며, 수학을 완성물로 보고 최종적으로 다듬어진 개념과 정리만을 논리적, 연역적 전개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수학을 발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발생을 학습 과정에서 재성취하게 하는 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그들의 고민한 흔적과 아이디어를 교실 수업에 투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피타고라스와 관련해서 3, 4, 5 삼각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를린 파피루스 6619의 연립 방정식의 하나의 방정식인 이와 같은 연립 2차 방정식과 기하학적 도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오차 조정법을 통해서 피타고리안 짝인 3, 4, 5 삼각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고대 이집트인들은 에집티안 트리플을 피라미드 건축에서 다수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비트루비우스는 3, 4, 5 삼각형이 고대 이집트에서 그리스로의 전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피타고라스 정리라 불리는 것은 중국과 인도에서도 발견되었으며, 피타고라스가 정리를 발견한 것도 아니고 증명 또한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정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행 교과서의 기술은 절대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출발한 유럽 중심의 기술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미 고대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 건축과 파피루스 등의 사료에 의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발견된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파피루스에 기록된 직각삼각형의 사용에 대해서 에집티언 트리플로 명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무게중심에 관한 수학적 사실은 기원전 2000년기 중반 미케네 분묘의 근방 모델에서 찾을 수 있으며, 고대 이집트의 신학과 문학, 예술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미지 중에 하나로서 초기 그리스인이 고대 이집트로부터 저울추와 눈금이 새겨진 지렛대를 들여온 것으로 버날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어적 증거로서 호메로스에서 언급된 단어 모클레스는 이집트 단어 메흐레트에서 온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게중심과 관련된 교과서 서술을 보면 역사적 배경으로 아르키메데스를 언급하고 물리적 본질에 입각한 질의 법칙과 인간의 직관으로 습득될 수 있는 원리로 설명하고, 교과서 기술 또한 생활 속의 직관에 의지한 문제풀이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뿐 학생들의 흥미나 동기유발 차원의 스토리텔링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대 이집트의 영혼의 무게를 재는 장면 등을 교과서 기술에 포함하여 무게중심의 개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각볼대의 부피와 관련하여 모스크바 수학 파피루스 14번 문제의 풀이를 봤을 때 현대적 수학적 풀이를 통해서 이미 고대 이집트 서기는 피라미드 부피 공식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페트리의 원주율 가설, 즉 쿠팡의 대피라미드 밑면의 둘레의 길이는 피라미드 높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둘레의 길이와 같다. 이 가설에 따르게 되면
원주율은 성과 7분의 1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70년에 걸친 피라미드 측정치를 토대로 또 다른 가설, 피라미드 옆면의 넓이는 피라미드 높이의 제곱과 같다라는 사실에서 이와 같은 가설 2를 통해서 이와 같은 수식을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고, 이 수식을 통해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황금비를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기술을 살펴보면 사각뿔대의 도입이나 단원의 후반부에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교과서 서술 중에 하나가 히에로니무스의 주장으로 알려진 탈레스 피라미드 높이 측정에 관련해서 탈레스가 비례식을 이용해 피라미드 높이 측정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정설로 굳혀져 있지만 이것은 전설에 기반한 서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각 뿔대의 부피는 공식 외우기와 문제풀이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교과서 서술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모스크바 수학 파피루스 14번을 소개하고 수학 역사의 발생적 측면을 강조하여 근거가 미약한 소개보다는 명백히 존재하는 자료들의 다양한 소개가 교수학적 의미로서 풍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구의 건널비와 관련하여 고대 이집트인들은 간의 수공업 형태의 일상적인 작업을 통하여 바구니 공면의 넓이가 원모양 뚜껑의 2배가 된다는 사실을 경험과 직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파피루스 전문 수학자 스트루베에 의하면 파피루스 10번 문제에서 구의 표면적을 구하는 공식을 만들지 못했을지라도 파피루스 50번 문제에서 원의 넓이를 계산한 후 방구의 공면의 넓이가 원모양 뚜껑의 2배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르키메데스보다 1500년 더 빠르게 방구의 표면적을 구한 것이 됩니다. 교과서 기술을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 구의 건널비 도입 부분에서 오렌지를 반으로 자르거나 또는 구의 건널비를 구할 때 고무 공띠 모양을 잘라서 온 모양으로 늘어놓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바구니를 짤 때 일상 작업에서 많이 사용했던 아이디어로 이것은 교과서 기술에서 스토리텔링 차원에서 교과서 기술에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좌표계에 관련하여 기원전 2600년경에 붉은색 잉크로 그려져 있는 설계도 오스랑 큐브를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이 유물은 계단식 피라미드에서 궁룡을 건축하기 위한 측정치를 담고 있으며 정역은 1큐빅 간격으로 그려져 있고, 이것은 오늘날 좌표 그래프 시초로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설계도는 오늘날 기술자들의 설계도처럼 정확하다고 평가받고 있고, 수학사적 관점에서 그래프와 좌표의 개념은 이미 고대 삼왕조식에 사용되었다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직교 좌표계의 발견을 데카르트로 설명하고 있으나 좌표축에 관한 이야기는 데카르트가 아닌 라이프니츠 논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사항으로 실생활에서 좌표가 사용되는 예를 쳐다보고 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천장의 파리 이야기를 포함하여 왜곡된 수학사 기술을 벗어나 역사 발생적 수학사 측면에서 고대 이집트인들의 좌표 개념인 오스라콘 커브 좌표계를 소개하는 것도 의미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론 및 재현으로 수학문화의 전위를 부정하고 있는 현재의 수학사 기술은 재고되어야 하며 동양수학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수학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가치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교육과정의 수학사를 재검토하고 다양한 지역의 민속 수학을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수학사 활용을 이용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수학사가 교실 수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학문의 최상위 위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철학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몇 개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깊은 논의에 대해서는 PPT에 게시된 메일로 질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